네, 안녕하세요. 한반도의 수다쟁이 노단입니다. 네.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제가 일요일이면 항상, 네, 어떤 정치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살짝 비틀어서, 약간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일요일 날, 낮에 주로 많이 합니다. 네, 오늘은, 기사를 몇 가지를 보다가, 네, 특이한 것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지난번 사스 때처럼, 네, 박쥐가 가지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간을 감염시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이 박쥐는 무엇인가? 네. 이 박쥐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짝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박쥐는 여기 사진이 있죠? 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여기 박쥐가 얘가 박쥐입니다. 얘가 박쥐인데 예. 참 기괴하게 생겼죠. 네네. 이름이 박쥐인데요. 얘가 박쥐냐면 영어로는 전혀 렛이라든지 어떤 그런 마우스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국어로만 박쥐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원을 따지고 보면 박다 할 때 박의 쥐처럼 생겼는데 눈이 박다 뭐 그래가지고 박쥐 뭐 그랬다는 뭐 예가 있습니다.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얘가 전혀 설치류가 아닙니다. 쥐랑은 관계가 없어요. 쥐랑은 아무 관계가 없고 얘가 지금 로라시아 상목 초기라고 하는 거 이게 시기가 아니고 포유류가 이렇게 분화돼가는 그 과정 속에 로라시아 상목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이 박쥐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동물 목이 분화가 되고 인간이 포함된 설치류가 포함된 목이 요 전에 로라시아 상목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즉 얘가 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전혀 관계가 없고요. 얘가 지금 골격이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화석이 없답니다. 뼈가 얇대요. 뼈가 보통 우리가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박쥐들의 어떤 공통점이죠. 네, 박쥐들이 보면은 뼈가 얇아요. 통뼈가 아닙니다. 얘들이 뼈가 얇아요. 네. 그리고 아주 오래된 화석마저 이미 오늘날의 박쥐와 매우 흡사하다. 이게 뭐냐? 얘들이 옛날 박쥐나 요즘 박쥐나 하는 짓이 똑같다. 네. 옛날 박쥐나 요즘 박쥐나 생긴 거나 어떤 하는 짓이 똑같다. 비슷하다. 비스무리하다. 예,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초음파를 이용한 반향정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뭐냐면 초음파를 쏴요. 초음파를 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사되어 오는 어떤 레이더가 이제 같은 기능이죠. 반사되어 오는 전파의 반사 속도에 따라서 어떤 상대의 어떤 형태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반향정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먹이 및 장애물을 탐지합니다. 즉, 이 박쥐들이 보면 눈치가 빨라요. 네. 눈치가 아주 빠릅니다. 어디 가서 붙어야 할지, 어느 쪽으로 붙어야 할지, 눈치가 아주 빠릅니다. 예, 초음파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쯤 얘기했으면, 이 양반이 또 동물 박쥐를 말을 하는 건지, 뭐, 딴 얘기를 하는 건지 살짝 감이 오시는 분이 벌써 슬슬 아마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동물 박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담인데요. 네네. 일단, 아까 박쥐를 말씀드렸는데, 이 과일 박쥐류, 이번에 사스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일 박쥐류가, 좀 커요. 예, 크고, 등치가 크고, 다른 박쥐하고는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초음파라든지 반향정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과 똑같이 시력과 청각, 예, 후각, 뭐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특이하죠? 네. 요게 과일 박쥐라 그래가지고 사이즈가 큽니다. 보통 이 날개를 피면, 사이즈가, 보통 한 1.2m 정도, 예, 날개의 끝에서부터 끝까지 그 정도 엄청 크답니다. 얘가 지금 큰 과일박쥐인데 요 옆에가 뭐냐면 얘는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과일박쥐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사진이 뜨는데 이게 2018년도에 중국 쪽에 있는 어떤 무슨 페이스북에 떴던 사진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2019년도 작년 초에 3월 달에 박쥐, 인간만한 박쥐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기사가 한번 뜬 적이 있어요. 근데 박쥐가 이만하면요. 무섭죠. 예. 거의 사람만한 것 같은데 날개 피면은 거의 한 3, 4m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은 학계에 보고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제가 요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예, 이거는 확인 불가. 네, 이건 여담으로 사진 한번 띄워봤습니다. 네. 이게 박쥐가 옛날에 보면, 어렸을 때 보면은, 예, 박쥐를 많이 팔았었어요. 한약재 파는 데에서. 이 박쥐를 먹으면 사람이 밤눈이 좋아진다고, 예, 밤눈이 좋아진다 해서 한약재로 박쥐 말린 거를 요거를 한약재로 팔았습니다. 이 비슷한 게 또 있죠. 그 왜 물개, 예, 해구신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물개, 아주 중요 부위를, 예, 말려가지고, 네네, 그걸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라든지, 뭐, 고양이를 먹으면 뭐 관절에 좋다라든지, 어떤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특성을 따와서 그 동물을 섭취하면 나에게도 같은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거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 배트맨이 있죠, 배트맨. 예, 박쥐에게 물리면 박쥐처럼 되지 않을까. 혹은 스파이더맨. 방사능에 뭔가 오염된 어떤 그런 뭔가 특이 거미에게 물렸더니 거미의 능력이 생겼더라. 뭐 이런 인간의 어떤 아주 오래된 그 동물의 생명력을 섭취하게 되면 비슷한 어떤 능력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바람 같은 것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밤눈이 좋아진다고 박쥐 말린 거를 이걸 한약재로 팔기도 했었습니다. 갈아서 마시기도 되고, 예,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떤 민간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몬도가네식 특이한 것을 먹고 몸이 건강해지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래도 이것을 식용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원래 박쥐는 먹으면 안 돼요. 예, 먹으면 안 됩니다. 온몸 자체가 병균 덩어리예요. 뭐 진드기부터 해가지고, 네, 이게 원래 서식지 자체가 습한 어떤 그런 동굴 안에 살기 때문에, 햇빛이 없는 곳에 살기 때문에 밤에만 나가다니잖아요. 얘가 햇빛을 볼 일이 없잖아. 이게 살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온몸에 바이러스와 병균을 달고 다닙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이게 지금 근데 보면은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한동안 또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고 지금 현재도 에볼라 바이러스는 사실 정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조차도 과일 박쥐들이, 아프리카에서 과일 박쥐들이 영장류 침팬치나 어떤 원숭이 종류에게 옮기고 또 그것을 잡아먹은 사람에게 옮기는 어떤 그런 계통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 과일 박쥐로부터, 예, 전이되었다라는 어떤 설이 또 있고요. 사스 역시 박쥐가 사냥고양이, 그 다음에 바로 인간, 어쨌든 간에 사스조차도 박쥐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건 아니고요. 세상에 100% 확실한 확설은 없죠. 네. 그리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한에 있던 어떤 한 시장에서, 해산물 시장 한 켠에서 팔고 있던 그런 동물로 인해서 인간에게 전해진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동물에게 누가 옮겼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박쥐, 예, 이것도 역시 과일 박쥐 종류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들었고, 지난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도 동굴 박쥐라고 해가지고, 예, 중동 쪽에 살고 있는 또 동굴 박쥐가 또 있답니다. 그게 또 시작이 되어서 걔가 낙타에게 전염을 시키고 낙타에서 사람으로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쥐는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없고요. 인간과 함께 살아서도 안 돼요. 예, 그럴 수도 없습니다. 박쥐를 애완동물로 길러서도 안 됩니다. 예, 생긴 게 귀엽게 생겼다 해가지고 집에다 키워서도 안 돼요. 그리고 능력이 특이하다고 해서 이 박쥐들을 우리가 주목해서도 안 되고요. 박쥐가 하는 짓을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거꾸로 매달려서도 안 되고요. 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박쥐는 그냥 박쥐일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박쥐가 종류가 1000종이 넘어요. 종류가. 포유를 종으로 쫙 나눴을 때 그중에 4분의 1이 박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분화된 종이. 일단 역사가 오래되었고, 얘네들이 종으로 갈라진 지가, 목으로 갈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박쥐 목으로 갈라진 지가. 그 박쥐 목에서부터 종이 쫙 갈라졌는데 종류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다음 장에 답이 나옵니다. 예, 박쥐 자신은 바이러스성 질병에 있어서, 예, 무적입니다. 무적입니다. 이는 체온이 다른 포유류에 비해 2, 3도 높아서 높은 온도에서 활성화되는 면역체계에 가장 활발합니다. 즉, 병에 안 걸려요. 지는 바이러스로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데 자기는 감염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수명까지 길어져가지고 박쥐는 실제 같은 크기의 소형 작은 포유류에 비해서, 혹은 자기 몸집, 어떤 조그맣잖아요, 박쥐는. 근데도 얘들이 몇 배 이상 오래 살 수 있어요. 50년, 60년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박쥐 같은 놈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대체로 박쥐 같은 놈이라고 하면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여기저기 붙기를 일삼는 기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얘네들이 아무래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눈치도 빠르고요. 네네. 잘 살아남고요. 면역 체계가 좋아서 건강해요. 그리고 수명까지 길어져서 오래오래 삽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박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둬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박쥐들을 직접 잡겠다고 나서면 잘못하면 우리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들을 지켜보며 인간과 격리시켜야 하며 같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런 박쥐 같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죠. 이런 박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런 박쥐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경계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네, 우리가 그렇게 이들을 바라봐야 하겠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박쥐에게 바이러스가 옮겨붙지 못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한반도의 수다쟁이 노란나무지 일요일 토크 네,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안녕. 이따 봬요.